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채굴 회사들의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 기타 소식 이렇게 한번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질 건지도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씩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최근에 라이엇 블록체인 쪽에서 보게 되면, 자, 감각삼각비라고 여기에서는 써져 있는데, 이제 반감기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감각삼각을 좀 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선 투자했던 장비에 감각삼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거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 비중 대비가 이제 계속해서 좀 많이 늘어났다가 이제 반감기가 넘어가는 그 시점이 되게 되면 다시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성 때문에 요즘 판관 비용 이런 거 다 빼고 뭐 하다 보면 남는 게 좀 많이 없다더라 라는 내용을 이제 우측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다음 반감기 때는 대부분 대형 채굴 회사에 어느 정도 정리되는 그 수순 단계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활성화 대비보다 노드 생성 비중이 약간 못 따라가지는 그런 형태는 일어날 일은 좀 적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가격이 미치는 영향은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채굴 회사들에 있는 이런 비용들이 좀 아직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쉽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허트8 또 이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도 보게 되면 해시율 대비해서에 있는 비중을 보게 되면 여전히 다른 회사들 대비보다 좀 더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더 보이긴 합니다. 이런 쪽은 좀 더 괜찮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감각상각 빼고, 그 다음에 이자 빼고 뭐 빼고 하다 보면 이제 분기에 올라갈 때마다 수입 비중이 점차적으로 많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머지 위에 있는 라이엇 블록체인보다 더 밑에 있는 구간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지금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동안 물량이 계속 아예 안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감기 그 직전에 좀 많은 물량을 던질 확률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버틸 만한 애들은 좀 많은 물량을 던질 것이고, 버티지 못한 애들은 많은 물량을 던질 것이고요. 버틸 만한 애들은 아마 고정비 패턴 이후만큼 이상은 던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코인쉐어스 쪽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채굴 회사들의 운영 여력에 소모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ABB나 운영 자금적인 충당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반감기 전후로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코인쉐어스 쪽에서도 4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트팜, 아이리스, 클린스파크, 테라울프, 코민튼 정도가 좀 수익성 있게 올라오고, 나머지는 다 잼뱅이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가격에 있는 추이가 어디에 머물 것이냐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반감기 전후에 이 가격대만 유지를 해줘도 그나마 좀 괜찮지만, 이 가격도 만약에 유지를 못했을 경우에도 우리는 플랜 B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확률도 매우 많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평균 에버리지 마이닝 코스트 비용은 47,00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렇지만 이걸 다 쌈 싸먹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순유출 대비보다 순유입량이 더 많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레스케일의 ETF 추이도 일간 나오는 물량이 대략 여기에서도 ETF 기준으로는 대략 4,254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만큼 물량이 계속 줄어들면 25일 기준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나마 희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한토박스에 있는 물량이 또 나오고 채굴회사에 있는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 다 유입만 해주면 되는데,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의 이제 뭐 달러에 있는 현재 위치와 그 다음에 전체 지수에 추정되는 기여율이 워낙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은 어디에 지금 힘을 많이 받고 있죠? 네, 미국의 주식에 많이 의존도를 거의 다 뺏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팩트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했죠? 당연히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유입 비중이 생각보다 덜한다라는 건 CX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 대상자가 생각보다 늘지 않는다라는 걸 표현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의 의존도가 높으니 주식이 꺾이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패턴의 채굴회사가 던지는 물량도 만약에 순유입비 때까지 그걸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만 버텨주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재 뭐 아크 인베스트 쪽에서 나왔던 비트코인 ETF를 보게 돼도 여전히 가격이 방어만 해줘도 계속 유입되는 양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니까 나쁠 건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전체적인 지수가 악재가 크게 나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ETF도 힘을 못 쓰는다라는 건 제가 이때까지 ETF에 투자를 했던 기간적인 측면을 다 고려를 해서 경험치상 보게 되면 여전히 그건 피해갈 수 있는 ETF는 없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 침체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다 그런 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퀀트 내용 몇 가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21년도 대불장 이후 7일 평균 채굴자 매도 압력이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7년도 대불장 상승 초입부에 있었고요. 19년도 미니 불장에 좀 있었고, 그 다음에 21년도 상승 초입부, 대불장 상승 초입부에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영 대표도 마찬가지로 채굴자의 매도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난이 약간 좀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물량이 많이 줄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V 지표로 시장 가치 때 실현 가치 비율을 나타내는 표인데,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 상승 관점은 맞는데요.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6개월 조정 또는 그 시점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래 시점에서도 누군가는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매수를 하겠죠. 예, 고래들은 조정을 이용을 해서 30억 달러 비트코인을 추적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시드 대표가 바이낸스 300만 달러 AXS를 입금을 할 때마다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AXS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시점 대비해서 보게 되면 여전히 그때마다 어땠습니까? 전후에 조정이 좀 나왔던 데가 있긴 있었죠. 이렇게 전후 때 살짝씩 마찬가지로 전후에 약간 눌림목이 나왔을 때 여전히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자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과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겪었던 경험치와 그 다음에 지금의 동향을 본다라고 해도 ETF 순유입량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자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요때 되면 또 되게 재밌는 분이 계속 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기사가 계속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 시즌인데 지지율이 90%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지지율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저는 행사를 했다라는 건 비트코인 영향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160억 정도 이익을 계속 받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 베팅은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측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매수 시점 대비
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어땠을까요? 22년도 때 장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나라 돈으로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온갖 비난과 그거 어디다가 쓰냐, 뭐 그 다음에 국내 뉴스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좀 표현을 많이 했지만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결국엔 또 재평가가 되면서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낸스 대주주 변경 승인을 해야 된다. 채권단 집회가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변경 신고를 승인해야 한다고 특정 금융거래법상 불수리 사유가 없다라고 투자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고파이 자금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22년 말 FTX 파산 여파로 자금이 묶이면서 고파이에 예치된 코인이 원금 역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형태라서 야, 거기 할 바에는 우리 먼저 해결하고 해라 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길 전 바랄 뿐이고요. 현재 동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기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제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거의 한 몸이라고 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중소형 은행에 따른 위기감도 들리고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손실 비중도 대부분 은행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음으로써 주가도 40% 마이너스 20% 정도가 많이 하고 있는데, 우측에 있는 오피스 공실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았을 때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강도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약간 분위기가 약간 좀 안 좋고 특정 에 있는 그런 주식들만 좀 어려운 편이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는 저는 세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은행에 있는 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좀 갈 거냐, 그리고 BTFP가 연장이 될 것이냐, 이것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부가 금리 안정시키겠다라는 신호로 국채 발행을 좀 많이 줄여놨다라는 것만 해도 이번 형태에서도 좀 알 수 있는 힌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